지난번 만났을 때는 제가 창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거, 우린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중간 없어요.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혼자 알 수 있냐? 절대 몰라요. 혼자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몰라요. 그분이 먼저 우리한테 오셔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노아 홍수, 오히려 창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했던 걸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세상은 다 점점 좋아졌다고 하는데 성경만 거꾸로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다?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게밖에 못 져요. 이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다?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분을 만나냐 안 만나냐입니다.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만약 여러분 이 전능한데 좋은 분 안 만났으면 여러분이 쫓는 모든 존재는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팍 들어와야 돼요. 사실로 처음이 좋았는데 하나님께 위법을 한 거예요. 범법. 이때 여러분,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엉 나왔고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라고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에게서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언제가 좋았냐 하면 처음이 좋았는데, 처음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고,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앞으로 거짓말 안 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모르고 한 건 거짓말이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 엉망진창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통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위법입니다. 그때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모르셨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지 않죠. 모르고 한 거짓말도 어떻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을까요? 모르고 간 것도 거짓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누구여야 되냐? 우리가 모르고 한 거짓말도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 이분 외에는 안 됩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바로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때 8명이 방주에 탔는데, 이들이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추위와 더위, 동토, 사막 이런 거 없을 정도로 하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어요.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졌죠? 불편해졌죠? 이건 처음 모습 아니에요. 우리 또 안 좋아진 거예요. 오늘 나눌 얘기가 이겁니다.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샀어요? 바벨탑을 샀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가 언제가 좋았다? 계속 안 좋아진 거예요. 그분을 대적했을 때.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걸 아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제 비현실이에요. 돌하고 나무한테 절하는 거예요. 돌하고 나무한테 우리한테 뭘 해줘? 이들이 죽은 자한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죽은 자한테 절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죽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해줘?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현실에서 비현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비현실로 살다가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형상이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성경을 맡기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약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전지한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죄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앞의 역사를 확증한 겁니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다? 네. 너 바로 내 형상이야. 너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앞의 역사를 확증했어요. 이분이 부활했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얘기 이분의 책 신약, 오실 얘기 계시록 묶여가지고 전파된 거예요. 다 비현실로 살다가 이분의 책이 전파된 것, 이걸 받아들인 자는 현실로 온 거예요. 이걸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 성취될 곳,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걸 뭐하러 믿어? 근데 사실이면 안 믿으면 안 돼. 사실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안 믿어도 사실인 게 사실이야. 이게 감격이에요. 내가 사실을 믿었네.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외에는 현실로 돌아오게 못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한번 쓸어버렸던 사건, 홍수 사건을 나누는 게 오늘입니다. 기대가 되세요? 네, 이제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는 여러분 성경 어떤 일지 가운데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요. 2월 17일 날 노아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해인 2월 27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죠? 열흘 걸린 겁니다. 그리고 비는 40일 만에 그쳐요. 그러니까 3월 20일경에 비는 그쳐요. 그리고 떠나들던 방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걸리냐? 아라랏산에 걸리는 게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감했겠죠, 그죠? 감하다가 10월 1일이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해요.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7일 간격으로 날려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면 마지막 비둘기가 안 돌아온 게 언제냐? 12월 2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쳐다봐요. 물이 많이 물러갔겠죠? 말랐겠죠?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다가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홍수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이 홍수 일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물이 점점 불어 올라갔을 때가 있었겠죠? 이걸 우리가 노아 홍수 전기라 그럽니다. 자, 물이 감하고 마를 때가 있었겠죠? 이걸 우리가 노아 홍수 후기라 그러는데 오늘은 노아 홍수 전기만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왔다가 여러분 점심 못 드세요 오늘. 두 번째, 저는 이제 꼭 이렇게 다음 할 거를 살짝 남겨둔다는 거예요. To be continued. 전기를 들으면 이 후기도 듣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후기 재밌어요. 전기도 재밌는데 후기가 더 재밌다고 그래야지. 실제로 그래요. 제가 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물에 잠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리까지 잠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물이란 건 어떠냐면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곳으로 평형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선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그 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는 양적으로 볼 때 이거 무조건 뭐다? 전지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전지구적으로. 자, 근데 이제 질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노아 홍수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물만큼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땅입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멸한 거예요. 노아 홍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땅이에요. 노아 홍수 일지가 전체가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땅이 40번 등장해요. 한 절 걸로 땅이에요.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보여주세요? 무지개 보여주죠.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뭐를 멸할? 땅을 멸할. 영어로 flood, to destroy the earth. 땅들이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는, 이건 안 일어나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시작해요. 안에 있는 지하수가 터지고 말이에요.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지질학 가운데 제 전공이 용암이에요. 화산.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 그러니까 우리 양적으로는 전지구적인 사건인데 질적으로는 뭐냐? 땅들이 파멸되는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만들어 본 거예요. 영상을. 안에 있는 게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불어올랐겠죠. 바로 이 노아홍수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약한 지진일 때는 괜찮은데 강한 지진일 경우 집들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흔들리니까 무너질 것 같은데 이때 강한 지진일 경우는 원래 흙이란 게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는데 이 진동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흙이 들뜨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마찰력을 잊어버려요. 이게 액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액체처럼 행동해요. 이걸 우리가 토양 액화라 그럽니다.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토양이 액체처럼 행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번에 우리 터키 때 일어났던 지진, 이게 바로 밑에가 다 집안이 흐느러내진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니 갖다 지진 때 아파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집안이 다 흐느러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홍수 때 모든 기풍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토양 액화, 흙들이 막 만들어졌겠죠. 더군다나 이 지진은 뭘까요? 해저 지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진이라면은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뭔가요? 바로 쓰나미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예전에 쓰나미 일본 동지진 아시잖아요. 2013년에 그때 이동을 하는데 이 쓰나미가 여러분 태평양 전역까지 이게 이동해서 여기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안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토사가 밀려온 거 아시겠죠? 이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여기도 알래스카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태평양 전역이 넘어가는데 20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역대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의 지진은 칠레 지진입니다. 1960년에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까지 가는 9.5도였어요. 9.5도. 여러분 지진은 이게 로그여가지고 9.5에서 8.5는 얼마냐? 10분의 1이에요. 7.5는 100분의 1이야. 6.5는 1000분의 1이야. 5.5는 만분의 1인데 예전에 우리 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5.5였어요. 만분의 1. 그거 가지고 난리 났는데 엄청났겠죠. 근데 이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속도가 시속 840km였어요. 무슨 속도죠? 시속 840이면 비행기 속도. 오케이. 그래서 22시간 만에 일본에 도달했는데 일본은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겠죠. 그때 여러분 10m, 15m로 시작했는데 일본까지 갈 때 10m를 유지했어요. 일본에서 140명 죽었어요. 그냥 뜬금없이. 여러분 이게 쓰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홍수 생각해도 어디서 노아홍수가 발생해도 양쪽을 펴주면 하루 안에 전 지구는 노아홍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홍수는 여러분 잔잔한 홍수였을까요? 노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격변.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흙들이 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므로 당연히 이 흔적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흔적을 볼 건데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니까 아무리 땅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땅의 흔적을 남겨놨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지질학을 공부할 텐데 괜찮겠어요? 괜히 왔다 싶으세요?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정말 많은 게 바로 화석입니다. 여기 물고기 화석인데 물고기들이 여러분 이렇게 놀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위에 뜹니다. 떠가지고 다른 작은 물고기가 다 잡아먹든지 아니면 부패돼가지고 형체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화석은 예외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완벽하게 보존돼 있어요. 자, 이건 분명히 뭐예요?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돼야 돼요. 물고기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흙이 갑자기 덮친 거야. 근데 적어도 이 흙의 속도는 뭐보다는 빨라야 될까요? 물고기보다는 빨라야겠지. 그죠? 흙의 양도 어때야 될까요? 많아야겠죠. 얕으면 다 도망가게. 다량의 빠른 흙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갇혔다가 살아있을 때 바로 화석이 되는 겁니다. 화석이 되는 게 오랜 세월에 걸려서 되는 거냐? 노 아니에요. 화석은 여러분 빠르면 몇 시간에도 만들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이따 논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화석은 예외가 없어요. 완벽하게 보존돼요. 이건 저희 사무소에 있는 제 화석이에요.
이 판 안에 물고기가 100마리가 박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에 그 유명한 화석 수집가가 계셨어요. 수원에 사시는데 제 강의를 듣고 크리스천입니다. 본인 집에 데려가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전 압니다. 엄청 비싸요. 저한테 주셨어요. 선교사님, 아무래도 저보다는 선교사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신 겁니다. 이건 일본에서 발견된 화석이고요. 이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화석은 예외 없어요. 물고기 화석. 근데 물고기 화석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당한 거. 무조건 살아있을 때요. 가끔씩 발견돼요. 어떤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먹자마자 죽은 거.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 화석 가운데 제일 많은 화석이 바로 뭐냐면 조개 화석입니다. 얼마나 많냐? 수백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조개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조개가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입을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이거 화석 아닙니다. 이건 조개국입니다. 입을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시장에 가보세요. 화석은 다 입을 다물고 있죠. 살아있을 때. 근데 여러분, 조개 화석의 거의 대부분은 입을 다문 채로 발견돼요. 이건 여러분 악소리도 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닷가 가보세요. 조개 다 낯짝으로 다니죠.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화석이 될 때 조개가 갑작스럽게 살아있을 때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화석이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랜드 캐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그랜드 캐년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랜드 캐년 한 500번 이상 갔거든요. 네. 그랜드 캐년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라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다 오셨으면 좋겠어. 네, 근데 그랜드 캐년 가면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길다란 조개 화석인데 이 조개 화석 이름이 앵무조개예요. 아마 살아있은 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정도이냐? 한 10억 구 정도가 있는 거로 보여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화석들은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조개가 죽을 때 야, 우리는 머리 서쪽으로 하고 죽는다 이러고 죽겠어요? 당연히 흙이 이동되는 방향에 따라 배열됐겠죠. 그래서 재질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 정도 배열이 되려면 도대체 그 흙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될까? 그래서 이런 흙을 우리가 재질학적 용어로, 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 한 번 더 가요. 저탕류. 예, 이건 1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생에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 보는 용어니까. 이 흙의 속도인데 이게 미니멈 최소한 초속 7m는 돼야 돼요. 물 밑으로 갈수록, 바다 밑으로 갈수록 속은 점점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유속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 관찰된 것 가운데 초속 7m는 없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근데 여러분 물만 가지고 안 돼요. 화석은 뭐가 있어야 되죠? 흙이 어디서 왔을까? 두 가지. 흙이 어디서 왔을까? 빠른 물, 토양액화, 쓰나미. 이제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화석 정말 많아요. 여기 개화석도 있고, 이거 뭔가요? 개구리 화석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걸쳐가지고 물과 흙에 의해서 매몰된 수십억 구가 아니라 사실 수백억 구입니다. 어마어마한 화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석들은 다 어디에 박혀 있냐? 다 우리가 퇴적 지층 속에 박혀 있습니다. 육지의 75% 이상은 퇴적 지층이에요. 화석은 다른 데 없어요. 지층 속에 있어요. 지층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보여요. 왜? 식목 사업을 너무나 성공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도로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보였어요 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였던 데 가보니까 다 사방공사랑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저 변산반도 채석강 갈 거거든요. 마치면은 이제 가면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뭘 볼 게 있어가지고. 정말 지층 많습니다. 그 지층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여러분, 캐년이라는 뜻이 뭐예요? 캐년은 여러분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깊이가 1.8km예요. 길이가 500km예요. 진짜 너무 안 놀라시네. 여러분 500km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1.8km면 여러분 백록담에서 거의 제주도 그 높이만큼 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 탐사 가면은 한 번은 하루 종일 그랜드 캐년만 봐요. 완전히 일자.
지층이 나옵니다. 왜? 워낙 깊숙이 파였으니까 지층을 훤히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이 지층을 볼 때 어떻게 해석했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이고. 자, 보니까 이 안에 화석이 있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지층 자체를 실험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1994년도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라는 겁니다. 비거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었어요. 아시겠죠? 자유낙하라는 거예요. 굵은 거하고 고운 거가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제가 보기를 안 드려서 그러지 같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요. 자, 근데 떨어진 다음에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생기는데 이들이 이제 굴르게 돼 있어요. 중력에 있어. 그래서 굵은 거와 고운 게 이때 나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비탈에서 볼링공하고 골프공을 굴린다. 어느 게 먼저 굴러갈까요? 볼링공입니다. 왜? 한 바퀴 굴러갈 때 골프공은 열심히 쫓아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웬만큼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골프공은 다 걸리겠죠? 근데 어떨까요? 볼링공은 그냥 밀고 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뉘게 되는데, 나뉠 때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층이 어때요?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층 실험을 하면, 지층 실험은 오랜 세월에 걸려가지고 지층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보는 지층이.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 바로 이제 입자 크기에 대한 걸 이 줄리앙이라고 하는 교수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물과 함께 실험을 해봤어요. 수평으로. 물탱크 속에다 굵은 흙하고 고운 흙 넣고 이동을 시켰는데, 나올 땐 같이 나오지만 이들이 운반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요. 근데 계속 공급되는 거 어때요? 반복적인 지층이 바로 만들어져요. 오늘날의 지질학자들은 지층은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탁류. 자, 근데 이 실험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T1, T2, T3 이런 얘기를 해요. 이 T라는 건 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T1은 뭐예요?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죠. T2는 또 다른 같은 시간, T3는 또 다른 같은 시간이죠. T1이 먼저예요? T2가 먼저예요? T1이 먼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T1 위에 있지만, 오케이? T3 밑에 있는 것보다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만약 이 실험 안 보여드리고 뚝 잘랐으면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죠. 왜? 여러분 머릿속에 쌓이고가 들어있으니까. 하여간 배운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에 있어도 근원지에서 멀면 나중이에요. 위에 있어도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먼저예요. 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화석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얘기는 밑에서 발견된 거라고 먼저 살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발견된다고 나중에 살던 게 아니에요. 화석의 위치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예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우리 T1 저탁류입니다. T1, T2, T3 아시겠죠? 위에 있지만 T1, 밑에 있는 T2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층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 쌓이고 빨리 버려야 돼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뭐라고요? 저탁류. 자, 이래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진 예가 있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버린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저기 나온 것 우리 화산 폭발이 있는데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터졌어요. 시애틀 근처 워싱턴주에서 터졌는데 1980년이에요. 공교롭게도 터진 날짜도 1980년 5월 18일이에요. 많이 들었던 날짜죠. 광주학년 바로 그날이에요. 똑같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근데 이 화산재가 위에도 쌓이고 밑에도 쌓이는데, 위에 있던 화산재가 중력에서 저탁류를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때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자, 우리 아까 쓰나미는 무슨 속도다? 비행기 속도죠. 시속 100km는 뭐예요? 고속도로 자동차 속도죠.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7.5m의 지층을 몇 시간 만에 바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설명 안 했으면 이거 보면서 쌓이고 몇백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만 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희가 4번 했어요. 몇 시간 하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은 여러분 깊이가, 두께가 지층만 1km예요. 오늘날 이런 자연 과정으로 안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흙이 오셔놨을까? 물이 오셔놨을까? 여러분 완전 일자죠. 이거는 지질학자들은 다 인정해요. 모든 지층은 쌓일 때, 만들어질 때는 다 일자였다. 여러분 지금 밖에 지역은 어딜 보세요? 일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울퉁불퉁하죠? 만약에 쌓이고 쌓였다면 여러분 지층의 경계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층은 일자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화석이 가득 차 있어요. 갑작스러운 메모리죠. 아까 깊이가 1km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미국 지도인데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몇 배인 줄 아세요? 면적이? 네, 100배입니다 100배가 뭔지 모를 거예요. 네, 얼마나 넓은지.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어디냐? 여기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깊이가 지층의 두께만 1km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고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층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쭉 연결하면 여러분 이 지층은 북미 전역에 끊이지 않고 연결돼요. 오늘날 자연과정으로 안 만들어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흙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운반할 만한 물이 필요해요.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화석이. 그랜드 캐니언 대단해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훈련생들 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 가면 여러분 돌 크기가 어떤 거 20m야. 여러분 어느 정도의 돌이라면 이게 움직이려면 미니멈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쌓이고 돼요? 어마어마해. 이 지층에 연결된 것만 우리 한반도 넓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더군다나 지층은 완전히 일자예요.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날도 지역적으로 지층이 만들 때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파괴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벌레들이 그 지층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이오테베이션, 생물의 교란작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지층은 그런 교란작용이 안 보여요. 이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교란작용이 있기 전에 다 매몰돼야 돼. 다 완성돼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넥스트 조금 어려운 거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역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진화론 틀린 거예요. 우리한테 진화론적 역사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과학책에 들어있는 바로 지질세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이런 거 언제 내가 들어봤어. 근데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는 다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지질학하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건 뭐로 만들었냐? 1차적으로 다 화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네? 책에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모든 지질학자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살았던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여러분 사람 화석부터 진화의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되는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건 모든 지질학자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질세표는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찰스 다윈이죠. 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언제 출판했다고요? 3월달에 오신 분 약간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주 와야 돼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한 번 더 가. 1859년 진화론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13년 후에 1872년에 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화석을 모아가지고 진화론적으로 연결해서 이건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왜? 이건 화석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옛날에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지구상의 모든 화석을 봤을까요? 어떻게 봐? 지금도 못 보는데 우리가.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있는 화석은 다 볼 수 있을까요? 영국이 얼마나 넓은데. 이분이 만약 집이 런던이라면 런던에 있는 화석은 다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층을 다 깨고 들어가 봐. 자기가 갖고 있는 화석을 어땠을까요? 갖고 있던 걸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대를 정한 거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더 잘게 나눠가지고 캄브리아기, 실루리아기, 대봉경 속단계. 여러분, 이분은 성경 혐오가였어요. 성경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지질학의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여러분,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죠. 여러분, 이 얘기했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이 얘기했을 때 누가 또 함께 긴장했을까요? 교회죠 뭐. 성경 틀렸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한 다음에 1800년도 중엽부터 교회 안에서 성경이 틀렸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로 뭐라 하면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게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이 모든 화석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 지질세표를 보면서 진화 맞네 그럼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진화의 증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에 따르면 아까 얘기한 사람이 찰스 라일레인데, 찰스 라일레식 연대기 측정법이 넓은 지역에도 타당한지 의문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화석으로 순서를 정한 거 아니에요. 진화론 믿음으로. 이 질세표는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자신의 믿음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단일 지방의 동물군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 왜? 여러분, 진화의 순서로 화석은 발견되지 않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고생대 맨 밑에 지층이 캄브리아기 지층인데, 캄브리아기 시대는 삼엽충이라는 화석 아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표준화석. 한 번 더 가요. 표준화석. 그래서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삼엽충이 발견되면 뭐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고생대 캄브리아기다. 오케이, 되셨어요? 진화에서로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찰한 적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진화의 믿음으로 만든 거죠. 그럼 세월이 지나면서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먼저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 창조된 다음에 매몰된 거예요. 순서를 바꿔버렸어. 여러분,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첫 번째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나머지 살인하고 간음하고는요, 떠났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으로 하는 결과죄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선악과 따먹었냐? 이거 나중에 물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위치가 이동된 거예요.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지 하지 말라. 그거 떠나면 나머지 9계명 다 그쪽으로 다 넘어가.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을 떠났어요. 벌써 이제 죄를 짓는 거야. 거짓말하면 죄죠. 모르고 한 거짓말도 뭐예요? 죄죠. 떠난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200cc 과라는 건 이제 생물 분류하는 방법인데, 과 이상이 진화 지질세표하고 순서가 다르게 발견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순서대로 안 발견돼. 진화의 순서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513거가 있는데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노아홍수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너무 지질세표였다가 여러분 다 쓰러질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노아홍수 넘어갈게요. 쉽게. 그 다음에 또 논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노아홍수 시작하기 전에 살고 있었어요. 자, 이때 뭐가 밀려왔다고요? 어마어마한 저탕류가 밀려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확률적으로 밑에 살던 놈은 어디 매몰될까요? 밑에. 위에 살던 놈은 위에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 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고. 진화가 요구하는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물고기가 잠깐 밑에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노아 홍수가 난 거야. 난 진화의 순서를 발견돼야 돼 그러면서 위에서 일부러 올라가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유혹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순서가 진화의 순서하고 비슷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논문을 읽어드리면, 자, 이 커틀러라는 사람은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층 순서가 화석의 진화론, 진화 시대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지층 순서의 무질서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 이 무질서가 뭐라는 거 본인이 얘기해줘요. 지층수가 무질서하다는 건 오래됐다고 하는 화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발견돼야 되죠? 그죠? 근데 오래됐다고 하는 화석이 지질수 순서에 따르면 오래됐다고 하는 게 젊은 화석 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거꾸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 무질서의 규모는 수미리에서부터 수미터까지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층수의 무질서는 뭐라고요? 아마도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거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해서는 말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릴 논문은 창조과학자 논문이 아니에요. 일반 논문이에요. 여기 계속 얘기합니다. 젊은 지층과 오래된 지층의 무질서의 규모가 문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데. 그러나 연대가 측정된 지층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널리 발생하는 것은 미세한 지층 규모를 다루는 고생물학자는 이제 화석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층서학자들, 지층의 순서를 정하는 사람들이 이 무질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설을 발견 안 돼요. 자, 이제 이분은 누구냐?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하버드 대학 고생물학자예요.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이분은 여러분 생애 말년에 맞는 고백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 나는 화석 기록의 가장 곤혹스러운 현실로서 생물 역사의 분명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우리는 실제로 보여주진 않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보여준다고. 발견하기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진화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였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게 또 한번 들어볼까요? 지질학자들은 오랫동안 지질세표, 지질계통의 원리를 뭐라고요? 본 적이 없거든. 추상적으로 인정했으나 제대로 된 기준을 발견해 오지 못하였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줄 아세요? 진화론자의 마음에만 있어요. 여지없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스탠리, 존스 홉킨스 대학의 또 유명한 쌍벽을 이룬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화석은 여러분 중간 단계도 없고 진화에서 발견되지도 않아요. 하나만 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논문을 제가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더 읽었다간 여러분 정말 다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 논문 읽는 거 괜찮죠? 제가 지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팩트는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논문지 그러면 아직 네이처지입니다. 세계에서 과학적 논문지. 여기서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엽충같이 아주 단순한 해양 무채축 동물이 산다고 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캄브리아기 제일 밑바닥에서 물고기 화석이 수백 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거꾸로 발견된 거예요. 논평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랜드 캐년 단면도입니다. 이 지층의 두께만 수평으로 된 두께만 1km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서 화석이 진화 순서로 발견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6개 화석이 전 지층에서 다 발견돼요. 아직도 여러분 삼엽충 그러면 고등학교 측에 고생대 캄브리아기 표준 화석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맨 꼭대기에 페름기에서 또 발견됐어. 그러면 여러분 만약 어느 동네에서 삼엽충이 발견됐다고 고생대 캄브리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세월이 지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진화는 틀렸으니까. 그럼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데 과학책의 1등 공신 이 그림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가 내가 됐다. 우리가 언제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거 대신에 홍수심판 사건이 빨리 와야 돼요. 이거 만들어 놓고 아직 연대 측정이라는 것도 할 줄도 몰랐는데
수십억 년, 수억 년을 먼저 적어놓은 거 아세요? 지구의 수십억 년은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측정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노아홍수 1년여에 일어난 거죠. 화석은 널려 있는 겁니다. 이거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 창조된 다음에 매몰된 거예요. 지구상에 이거 없어요. 이건 진화해진 거가 아니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나무와 우리 석탄 좀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탄화된 나무 껍데기, 석탄이 얼마나 많냐?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캐 쓴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아요. 호주 같은 데는 그냥 지표에서 포클레인으로 긁어요. 어마어마해. 근데 여러분, 이 석탄이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석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하고 같냐면 숯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무를 공기 중에 태우면 숯이 되나요? 재가 되나요? 하얗게 재가 되죠. 그러므로 숯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차단한 다음에 열을 줘야지 산화가 안 되고 탄화가 되는 게 그 숯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석탄은 어때야 돼요? 공기가 차단돼야 돼.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석탄은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나무줄기 아니에요. 석탄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99%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무 껍질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보면 예전에 석탄 그러면 습지 모델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나무들이 쌓이고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공기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을까요? No, impossible.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나무 껍질보다 나무 자체가 더 많아야지. 맞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석탄에는 나무 뿌리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적어도. 근데 석탄에 여러분 나무 뿌리가 보고된 바 거의 없어요. 네. 이게 바로 습지의 단면도예요. 다 나무 뿌리 보이시죠? 이렇지 않아요. 석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 껍질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습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교과서만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누가 썼어요? 이 죄인이 썼어요.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야.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행위 아니야. 또 다른 하나 모델이 바로 뭐냐면 홍수 모델입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자 바로 토양과 기원하시죠. 나무가 다 뿌리째 뻑뻑했죠. 위로 다 떴겠죠, 그죠? 떴는데 이때 물은 잔잔한 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나무끼리 부딪혔겠죠. 나무 껍질 벗겨지겠죠. 벗겨진 나무 껍질은 여러분 물을 빨리 흡수해요. 물을 흡수한 나무 껍질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 가라앉은 나무 껍질을 우리가 이탄이라고 그래요. 피트, 이탄. 자 나무와 나무 껍질 분리됐죠. 이때 여기에 뭐가 밀려왔냐면 저탕류가 밀려온 거예요. 공기가 차단된 거예요. 열과 압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델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첫째, 나무와 나무 껍질이 분리됐다. 오케이? 그죠? 그 나무 껍질이 공기가 차단됐다. 나무 껍질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이탄이 만들어낸 얘가 있냐?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세인트 헬렌산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일어났을 때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뿌리째 뽑힌 거예요. 이쑤시개처럼. 토양의 과.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밑으로 쓸려 내려갔는데 이제 강물에 밀려가지고 했는데 쓸려 내려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스피릿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에 쓸려 내려갔어요. 네, 쓸려 내려갔는데 약 100만 그루가 쓸려 내려갔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나무들은 떠 있는데 뭐다? 나무 껍질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스쿠버를 타고 스쿠버를 타는 게 아니죠. 스쿠버로 밑에 이제 내려가 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질학자 우리 닥터 어스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찍은 비디오예요. 나무 껍질이 없어요. 이때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No bark, no bark. 바크가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이 없다. 나무 껍질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스쿠버를 해가지고 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스피릿 레이크 밑바닥에 평균 1m 정도로 나무 껍질이 쌓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저탕류가 밀려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석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석탄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건 실험을 여러 명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한 실험을 보여드리면, 저도 압니다. 이런 수식 보면 갑자기 머리 아픈 사람 있는 거. 내용은 안 어려워. 탄화되는 퍼센테이지인데 30.94는 뭐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앞에 숫자가 클수록 영향력을 주는데 0.13 뭐예요? 온도. 오케이, 되셨어요? 0.08 압력이야. 마이너스 0.0012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해봤어요. 자, 제일 앞에 숫자가 큰 게 뭐죠? 온도, 압력, 시간 중에 온도가 제일 중요했어. 그 다음이 압력인데 시간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래 걸릴수록 석탄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0.0012죠. 이건 이제 실험의 오차를 따지면 제로란 뜻이에요. 석탄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바로 만들어져요. 이런 실험은 여러분이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유타 힐과 아담 박사의 실험은 식물이 몇 시간 안에 석탄으로 변할 수 있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실험하기 전에 우리의 진화론적 느낌 때문에 무조건 오랜 세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험만 하면 바로 만들어져요. 화석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화석을 만들어 봤어요. 규화목이라고 하는데, 나무 화석을 이 규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액체 규소입니다. 우리 유리 만드는 거 아시죠? 액체 규소 이런 건데, 용액이 나무에 굉장히 빨리 침투해요. 그래서 규화목을 만들어 나무가 타지 않도록 하는데,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 빠르게는 몇 분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진화론적인 상상이지 실험만 하면 빨리 만들어져요. 더군다나 여러분, 석탄을 보면, 여기 석탄인데 여기 보면 줄이 가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네, 석탄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층석탄, 지층석탄 이렇게 반복되게 발견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무 껍질 떨어지겠죠? 저탄륨 밀려오겠죠? 나무 껍질 계속 떨어지겠죠? 저탄륨 밀려오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석탄 정말 많아요. 네. 이게 여러분 세계 석탄의 매장 분포도예요. 대한민국 찾으셨어요? 빨리 대한민국부터 찾아야 돼. 그래야지 대화가 돼.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그럼 이 정도의 석탄 매장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자 한 사람이 역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 정도 석탄을 만들려면 노아 홍수 때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보다 적어도 100배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이에요. 3분의 1은 동토예요. 사막은 덥죠. 동토는 춥죠. 성경에서 춥다 덥다란 말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처음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알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와야 돼. 지난번에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만약에 지금 살인사건 현장에 형사가 등장한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형사라면은 지금 과거를 알고 싶어서 왔죠, 지금? 여러분, 누굴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그 살인범, 범인이 안 나오니까 형사가 와 있는데 거기서 범인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누굴까요? 증인이죠. 증인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는 걸 봤어. 칼을 어디다 숨겨놓은 걸 봤어.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겠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지층, 화석, 석탄도 지금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과거가 궁금한 거죠? 맞습니까?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는 반드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성 하나가 존재해요.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존재해.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있지만 여러분,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1위예요. 왜 1위인지 아세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 목격자지 뭐. 1위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다 지키고 왔어. 여러분, 형사가 등장했는데 증인이 왔어요. CCTV 데이터가 다 있대. 딱 주는데 형사가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현실답게 쓰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데 우리 앞에 드디어 증인이라는 분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인데 여기 그가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분 아니면 내 구원자 될 수 없어요. 내가 모르고 했던 것까지 다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전지한 분 아니면 못해. 예수님이 창조자다. 뭐라 그러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걸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얘기죠. 받으세요. 여러분 저리 가세요. 그런 비현실 인생을 여러분 현실답게 쓰세요. 사세요. 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가 나오잖아. 그게 예수님이었어. 처음부터 말하던 분.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이 증인,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분 떠난 게 죄예요. 이분 떠나서 증인 빼고 과거로 알고 싶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뭐죠? 바로 진화론입니다. 밑에부터 읽으면 멸종과 죽음, 돌연변이, 적자생존, 자연선택, 생존경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런 악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건데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No evidence. 증거 없어요. 종류에서 종류 안 바뀌어요. 경쟁에서 종류 안 바뀌어. 여러분 지실세표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죠? 쓸어버린 거예요. 화석. 자, 여러분 지금 제 오늘 세미나 이해가 다 되세요? 이제 애터미 식구들은 진짜 대단하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대단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다른 데 가서 해도 다 이해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쉬울까요? 이게 어려운 지질학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만약에 노아 홍수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야 화석이. 여러분의 허락 없이 제가 증인을 채택해 버렸어요. 너무 쉬워요. 어마어마한 지층, 박혀있는 화석들, 석탄, 나무 껍질들. 여러분 증인 없이 깨달으려는 게 진화론이에요. 석탄 너무 어려워요. 우리한테 너무 깨끗해. 어마어마한 지층 너무 쉬워요. 그 안에 박혀있는 화석들 중간난 게 없어요. 박혀있는 게 자기 매몰됐던 위치야. 너무 쉬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석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이 질문 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 화석은 없냐고. 사람 화석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 화석만 없는 게 아니라 육지동물 화석은 거의 없어요. 공룡 유명하죠. 여러분 유명한 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BTS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저 잘 몰라. 7명이 맞죠? 유명하지만 7명이죠. 유명한 거하고 많은 건 다른 얘기예요. 유명한 거 공룡 화석은 전체 화석에 비하면 손톱끝도 안 돼요. 근데 육지의 동물 화석은 거의 안 발견돼요. 전체 화석에 비해서. 하나 아셔야 돼요. 물에 빠졌다고 화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매몰돼야 돼요? 저랑 대화가 통하잖아. 저탕류 하는 사람은 정말 지지라고 바꿔도 돼요. 정고 저탕류.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의 바닷물로 언젠가 노아 홍수 때 다 부서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거의 평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물이 덮었겠죠. 그 물이 오늘날 바닷물로 한 사람은 2.6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란 게 어마어마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지동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육지동물들은 다 어떡할까요?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저탕류는 밑에서 흘러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지동물들은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어떻다? 아주 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체 화석 가운데 95%는 조개와 같은 해양물 축성물이에요. 자, 5%밖에 안 남았죠. 5%의 95%는 바다 식물 화석이에요. 다시마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거의 안 남았죠. 진짜 안 남은 거의 대부분은 물고기예요. 육지동물은 전체 화석이 여러분 0.0025%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화론자들한테 아직까지도 고민이에요. 만약에 쌓이고 쌓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왜? 요 세 가지 99.99% 차지하는 건 살아있을 때 어디 사는 거다? 물속에서. 화석은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화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2.6kg. 보세요. 그들에게 고민이 우리에겐 어떻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굴 만났으니까. 증인. 더 재밌는 건 뭐냐? 아까 우리 나무 껍질이라고 했죠? 석탄은. 나무 껍질은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근데 나무 껍질에 비해 실제로 그 나무 자체는 나무 화석인데, 나무 화석은 석탄에 비해서 너무 조금 발견돼. 이게 여러분 석탄 전문가들의 고민이에요. 아, 나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근데 우리한테 너무 쉽죠. 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떴죠 뭐. 그들에게 고민이 우리에게는 어떻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더군다나 사람이 지금 80억이라 그러죠? 80억을 한 자리에 꼭꼭 묶어도 여러분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가도 아직도 여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거의 대부분 물에 떴다면 더욱더 화석되기 어렵겠죠? 너무 적어. 우리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 이 돼지들 말이야 다 물에 뜬 거 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뜬 겁니다.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만화가 중에 단 리사라고 있습니다. 애프터 이든이라고. 저희 우리 창조과학 선교회 제 소속에 이제 지금 뉴스레터가 있는데, 카톡 들어가서 창조과학 선교회 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 리사 만화를 연재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이분이 쓴 거예요. 정말로 우리 박스 놓친 거야. 이 박스가 방주인데,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예요. To be continued. 다음에 저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코 웃기지 않은 만화예요. 그죠? 노아 때 같이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떠다니다 어떡한 거예요? 예? 물에 떠다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계속 화석, 지층, 석탄, 땅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너 알았으면 말해봐라.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현실이야. 이 세상에 두 명의 지질학자가 있어요. 석탄, 지층, 화석을 보는 거야. 깨달아 알려고 그래. 이미 그 안엔 진화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안 맞아요. 고민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누굴 만났다? 증인을 만난 거예요. 창조자며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얘기, 그분의 계시받은 채 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지층, 화석, 화석의 빈도수, 나무 껍질, 석탄, 너무 쉽죠. 여러분, 저는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려고 미국 갔습니다. 가자마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마치 제가 창조를 믿는 줄 알고 오더니, 제 기숙사에서 그때 싱글이었는데 그냥 디디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가 틀린 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생화학이 전공인데 지질학 교양 과목 하나 들을까 말까 한 친구가 지금 내가 지질학 그때 벌써 7년을 했는데 담대하게. 근데 제가 하나도 대답 못했어요. 하나도 대답 못했어요. 나 왜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
이 친구가 남겨준 500페이지 되는 제네시스 플러드, 창세기 홍수라는 책을 읽을 때 알았어요. 세상은 다 깨달아 하려고 그래요. 비현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다 죽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몇 명 살았다고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다?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을 소급해 올라가면 방주에 탔던 이분이야.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네. 예수님도 여러분, 이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한 거예요. 웃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노아라면 웃음이 나왔겠어요? 처음 경험한 추위와 더위, 수막 앓히고 흔적, 시체들.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죠 온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한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건 거기 있던 분이 얘기한 거예요. 본 분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보신 분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안에서 저희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든 게 문제야.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오실 일. 그러면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노아는 왜 방주에 탔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이때 노아 보면 6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는 게 쭉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접속사 뭔가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아셨잖아요. 거짓말 우리 못 피해. 거짓말해도 구원받는 게 은혜지. 내가 다 깨끗하겠다. 여러분, 이 부분만 나면 다 비현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도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믿음도 딱 하나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믿음이어야 돼. 왜? 전능한데 좋은 분, 전지한 분. 그 창조자가 바로 누구죠? 예수님. 노아는 여러분 오실 그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했던 그분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분이 있어요? 애텀이 오셨죠? 잘 오신 것 같아요.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은 겁니다. 만약 여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우리 조상 그분이 만났던 그 창조자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달아 알려고 그럽니다. 세상은 다 깨달아 알려고 그럽니다. 증인을 못 만났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자, 거기 계셨던 우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창조자 예수님을 만난 게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